옛날 옛적 조선 중기의 한 한적한 고을에 일찍이 서당 친구였던 오생원과 허초 씨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가 기묘하게 대척되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답니다. 오생원은 일찌감치 서책을 붙잡고 있던 시간을 포기하고 장삿길로 우회하여 바닥부터 시작해 종국에는 차곡차곡 알차게 부를 획득하고 비로소 떵떵거리는 알부자가 되어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었지요. 허나 반대로 허초 씨는 예전부터 한결같이 책을 곁에 두고 열심히 과거에 정진하였으나 연일 낙방을 거듭하는 통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진 선비였습니다. 비록 지금의 사정은 이리 격차가 벌어진 모양새로 이 두 사람의 엇갈린 모습이 제법 차이가 있다 하지만 늘 지금과 같은 모양새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려서부터 매우 영특했던 허초 씨는 서당 시절 훈장과 학동들의 칭찬을 달고 지내던 그야말로 신동이라 불리던 아이였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더불어 그 성품 또한 올곧고 정의로우니 그의 곁에는 항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늘 인망이 두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오생원은 큰 두각을 내지 못해 그저 그런 학동 중 하나로 지낼 뿐이었지요. 소시적부터 특유의 꽁한 성격에 기본적으로 질투와 욕심도 심하여 주변 사람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늘 사람들의 빈축을 사곤 했답니다. 게다가 집안 형편도 여유롭지가 못하였으니 서당 학동들의 공공연한 놀림감이 되어 지내고 있었지요. 실력은 모자랐지만 그 욕심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오생원은 어린 마음에 크게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생원은 늘 어진 성심의 허초 씨를 자신의 눈엣 가시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허초 씨가 크게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그를 향한 열등감이 하늘을 찔러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요. 오생원의 그런 마음을 일절 알지 못했던 심성착한 허초 씨는 집안이 어려웠던 오생원을 물심양면 아낌없이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허나 자존심이 대단했던 오생원은 이것마저도 굉장한 치욕으로 다가왔습니다. 허초 씨의 조건 없는 경제적인 원조가 자신의 살림에 도움은 되었으나 허초 씨에 대한 감사의 마음보다는 열등감만 더 키우는 원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집안 형편이 어려워 허초 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장성하면 기필코 허초 씨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 그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복수를 하리라 다짐하며 이를 악물었지요. 오생원의 이런 속마음도 모르는 허초 씨는 그저 그를 깊은 친구로 대했고 언제나 제 곁에 두고 힘을 보태주며 지냈습니다. 시간은 점점 더 흐르게 되었고 학동의 신분을 벗어난 두 사람은 어느덧 무럭무럭 성장하여 각자가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오생원은 허초 씨가 마음에 둔 교수에게 먼저 혼담을 보낸 뒤 그녀를 욕보이고 소박 놓는 것으로 허초 씨의 혼삿길을 막아서는 등 금수만도 못한 못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두 사람의 살림살이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어려서부터 이를 악물고 결심한 것이 있어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더러운 일도 마다 않던 오생원은 진작에 장사의 길에 서서 약삭빠른 자신의 재능을 꽃피웠습니다. 그는 어두운 돈, 눈먼 돈, 더러운 돈 구분 없이 끌어다 모으며 바닥부터 올라와 차곡차곡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향한 오생원의 집념은 실로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는 두 번 다시 형편이 넉넉지 못한 시절로는 돌아가기 싫다는 듯 악착같이 돈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 신동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허초 씨는 중요한 순간의 관문마다 고배를 마시며 초시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이었지요. 이후로는 그 넉넉하던 갓에마저도 점차 기울어만 갔고 어느새 초시라는 허울뿐인 초라한 감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허초 씨가 그렇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주춤하는 사이 먼 발치에서 그의 소식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던 오생원은 그의 앞에 닥친 불행과 흉사에 날마다 쾌재를 불렀지요. 이거 듣자니 허초시 그놈의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에 오를 노자조차도 마련하기가 힘들어졌다지?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구먼. 거 아주 꼴 좋다. 오생원은 허초 씨의 몰락이 마치 어릴 적부터 염원해오던 자신의 목표를 이룬 듯 그저 반갑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오생원은 그날 밤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돈을 잔뜩 풀어 기녀들을 데려온 뒤 연회로에서 흥청망청 뒤섞여 놀며 옷가지들이 흠뻑 젖은 기녀들을 품에 안고 방탕한 노름을 이어가며 삼경을 지새웠지요. 이렇게 장성한 두 사람의 운명이 서로 엇갈린 가운데 이제 오생원이 허초 씨보다 갖추지 못한 유일한 부분은 후사의 연이 없던 무자식의 자신과는 달리 허초 씨에게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있다는 것.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욕심을 거두지 못했던 오생원은 여전히 허초 씨를 마음에 두고 명분 없는 적개심을 버리지 않았지요. 어느 한적한 저녁 나절, 곰방대를 빼물고 마당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던 오생원의 집에 그간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허초 씨가 불쑥 찾아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허초 씨의 방문에 오생원이 눈을 흘기며 귀고만장 비꼬는 투로 입을 열었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신가? 그야말로 지체 높은 우리 초시 어르신께서 이 어인일로 이리 누추한 저 오생원의 거처까지 친히 걸음을 다 주셨누.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먼 그려? 이 같은 오생원의 빈정거림에도 허초 씨는 화를 내기는커녕 허어 웃으며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생원 이 사람아, 못 보던 사이에 아주 농이 한층 더 심해지셨구먼. 어디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는가? 이 대체 얼마 만에 우리가 이리 다시 만나는 것인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이리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오래간만에 술이나 한잔 나누세나. 허초 씨가 푸근하게 웃으며 너스레를 던지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오생원의 얼굴이 대번에 구겨졌습니다. 오생원은 예전부터 허초 씨의 저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자신이 기를 쓰고 뱉어내는 모진 소리에도 허초 씨는 마음에 생채기 하나 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호방하고 대범한 성품이 속 좁고 질투 많은 오생원의 속을 더욱 헤집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오생원은 크게 헛기침을 하고는 마지못해 하인을 호출하여 술상을 차려오라 역정을 냈습니다. 괜시레 짜증을 받은 하인은 돌아서며 욕지기를 중얼거렸고 한참이 지난 후 부엌대기 하녀 하나가 조촐한 술상을 차려와 두 사람의 앞에 내려놓았지요. 오생원이 미리 하인에게 언질해 놓은 대로 비싸고 좋은 안주거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독하게도 조촐한 술상이었습니다. 나물 몇 점이 전부였으나 오생원은 그마저도 허초 씨에게 대접하기 아까워 이를 갈고 있었답니다. 허나 허초 씨는 그런 것일랑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술상을 받자마자 기뻐하며 외쳤지요. 어이구, 이거 갑자기 찾아와서 실례가 많네. 내 한 상 잘 얻어먹겠네. 인사치레를 하고 술잔을 기울이던 허초 씨가 웃으며 입안 가득 탁배기를 털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오생원이 허초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찾아온 용건이 무엇인가? 자네와 내가 왕래를 끊은 지 제법 된 것으로 아네만 이리 연통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것을 보아하니 필경 무슨 부탁을 할 것이 있어 보이는데 말이야. 내 말이 틀렸는가? 오생원의 물음에 허초 씨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고민하는 표정이 되더니 말문을 열었지요. 자네,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뭐, 돈?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느닷없이 무슨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인가? 돈이라니? 돈이라는 단어를 들은 오생원의 눈썹이 대번에 지네처럼 꿈틀댔습니다. 그의 표정을 바라본 허초 씨는 술 한 잔을 입에 털어놓고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지병을 앓고 있는 데다가 말일세. 못난 서방을 둔 죄로 이제는 닷새마저 좋지 않아 기울고 말았다네. 앞으로 남겨질 아들놈과 아내가 걱정되어 매 밤잠을 설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지. 당장에 떠오르는 사람이 자네뿐이니 내 염치불구하고 이리 걸음을 하게 되었지 무엇인가. 우리가 어릴 적 서당 친구로 알고 지낸 정이 얕지는 않으니 어떻게 좀 아니 되겠는가? 어흥, 일 없네 그려. 지금은 나도 사정이 힘든 때일세. 겉으로나 번지르르 하지. 속은 골아터져서 영 실속이 없지 뭐겠는가. 그런가? 내가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해 보이네만. 그것이 다 허상이고 헛개비 아니겠는가. 나도 이래저래 아주 들어갈 곳이 많아서 죽겠다네. 버는 만큼 또 나가야 될 것도 많은 법이니까 말일세. 오생원은 소시적 자신이 허초 씨에게 받았던 도움은 일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로 지금 이 순간 허초 씨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며 조아리는 상황이 너무나 고소하여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것에만 몰두한 그는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중얼거렸지요. 게다가 오생원에게 돈이란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쉽사리 내어줄 리가 만무했지요. 오생원의 매몰찬 대답을 들은 허초 씨는 하는 수 없다는 듯 기운이 쏙 빠진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기, 그렇다면 말일세. 내 아들 자네도 알지? 내 아들놈만이라도 자네가 데려다가 장사를 좀 가르쳐 주시게나. 이놈이 책을 들여다보는 것은 게을러 입신양명의 기틀을 마련하긴 요원해 보이나. 머리는 제법 영특하여 셈 하나만큼은 아주 뒤똥차게 재빠르다네. 허초 씨는 오생원의 곁으로 바짝 붙어 그의 무릎을 잡고는 통사정을 하며 읍했습니다. 아들놈이라. 모든 것이 허초 씨보다 성공했던 자신이 현재 유일하게 가지지 못했던 바로 그 아들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오생원의 이마가 크게 실룩이며 불편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오생원은 술잔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생각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놈이 있으면 무얼 하나. 가세가 기우로 물려줄 재산 하나 없는 아비가 어디 제대로 된 아비라 부를 수나 있겠어? 안 그래도 아들놈 하나 있는 것으로 유세 떠는 꼬락서니가 아니 꼽던 차에 이것 참 고소하게 되었구만. 말라 비틀어진 나물만 올리라 일러둔 술상에서 젓가락을 깨작거리며 불편한 심기를 비추던 오생원이 속으로 빈정거렸지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허초 씨는 아들과 관련하여 오생원에게 거들먹거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생원 본인의 자격지심 때문에 그리 여기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이윽고 오생원이 술잔을 들어 한 잔 거나하게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내 본시 여기저기에서 그런 청탁을 받아오는 것이 여러 해 있는 일이라 이거 영 꺼림칙하긴 한데 말일세. 안 그래도 내 장사수완을 배우겠다고 말이야. 전국 팔도서 값비싼 폐물을 싸들고 찾아오는 자들이 어디 한둘이어야 말이지. 오생원은 잔뜩 배짱을 튕기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지만 내심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생원이 언젠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던 허초 씨의 아들 천석이는 허우대가 훤칠하고 매력적인 사내였습니다. 게다가 타고나기를 장사의 힘도 좋아 무거운 짐도 척척 지는 모습을 자주 보았던 터였지요. 자신의 곁에 붙이고 장터를 다니면 안 그래도 견제가 심했던 다른 장돌뱅이 장사꾼들의 불필요한 시비가 붙을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석이에게 무거운 장삿짐 보따리를 넘기면 그간 오생원이 손수짐을 이고 다니며 기진맥진 힘을 빼던 고된 경험들도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석이에게 넘겨버리면 장사길에 나서며 짊어질 수고스러움도 모두 덜 수 있었지요. 귀찮고 힘이 드는 여러 자비를 천석이에게 다 떠넘기고도 장사 소환을 전수한다는 핑계로 품삯 한 푼 줄 필요조차 없었으니 이 얼마나 남는 장사 아니었겠어요. 그중 오생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으뜸의 이유는 뭐니 해도 자신이 늘 열등감을 품고 있던 허초 씨의 아들을 자신의 밑에 두고
하인마냥 부릴 수 있다는 짜릿하기 그지없는 승리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것보다 더 신명나는 이유는 찾기가 힘들었지요. 어린 시절 허초 씨를 보면서 가졌던 그 모든 질투와 자격지심이 한 방에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던 오생원은 큰 선심을 쓰듯 팔짱을 끼고 허초 씨에게 말했답니다. 정이 자네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일부터 천석이를 우리 집으로 보내보시게. 내 자네가 하도 간곡한 성의를 보이기에 청을 들어주도록 하겠네만 이 장사라는 것은 말일세 쉽지만은 않은 길일 게야. 각오 단단히 하시고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란 말일세. 아이고, 참으로 고맙네, 고마워. 내 자네의 이 호의는 결단코 잊지 않음세. 허초 씨는 오생원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하여 잠시 후 술자리는 파하게 되었고 허초 씨가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자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오생원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사랑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멍청한 놈. 어디 애비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아들놈의 얼굴을 보고도 내게 감사하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보자. 아니, 영감. 오랜 친구를 만나셨던 거 아니셨어요? 어찌 이리 기색이 언짢아 보이십니까? 후사를 보지 못해 진작에 쫓아내버린 본처 대신으로 젊고 예쁜 맛에 들인 후처가 오생원에게 다가오며 묻자 오생원이 버럭 성질을 내며 일갈했습니다. 못이 어쩌? 친우는 연병을 누가 얼어 죽을 놈의 친우야?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싸게 이부자리나 피고 들어누워봐. 이 여편네야. 언제까지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아들놈을 가져다 놓지 않을 셈이여? 내 본처가 그것 때문에 쫓겨났다는 소리도 못 들어보았는가? 오생원의 외침에 무안해져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진 첩씨를 획 잡아 채 금치미에 거칠게 눕힌 오생원은 속 시끄러운 콧김을 잔뜩 뿜고는 용두질로 그녀를 꾹꾹 눌러대는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은 아침 대바람부터 허초 씨의 아들 천석이가 오생원의 집을 찾아들었습니다. 허초 씨의 부탁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오생원의 시동 노릇을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꾸벅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천석이를 내려다보던 오생원은 뒷짐을 진 채 헛기침을 쏟으며 거드름 가득한 태도로 입을 열었지요. 너희 아비가 하도 극진히 청하였기에 내 하는 수 없이 너를 드리는 것을 수락했느니라. 내 앞으로 너에게 장사의 기본과 나아갈 길을 알려주도록 할 터이니 곁에서 항시 나를 제대로 보필하며 어깨너머로 잘 배워보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예, 생원 어른, 여부가 있겠습니까? 부디 맡겨만 주십시오.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 능력 없는 못난 아비를 둔 너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것이 다 제 가정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내 아비가 쌓은 죄건을. 어찌되었든 천석이 내 놈은 나의 밑에서 한 3년만 굴러먹다 보면 그 이후로는 너 혼자서도 밥값 정도는 할 수 있을 수준으로 커 있을 터이니 너무 걱정일랑 말거라. 네, 생원 어른, 앞으로 열성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오생원이 마치 들으라는 듯 자신의 아비를 면전에서 대놓고 욕보임에도 천석이는 별다른 반응 없이 듬직하게 인사를 올리며 결의에 찬 눈을 보였습니다. 그런 천석이를 흘끔 흘겨보던 오생원은 마땅찮은 눈빛으로 몸을 획 돌려 마당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날 이후로 오생원은 근 달포 동안을 천석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른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유랑 장사길에 천석이를 동행시킨 것이었어요. 말이 팔도 유랑 행상이었으나 사실 장사미천이라고는 다름 아닌 오생원의 집에서 직접 만든 조악한 가짜 강장 청심환이나 가짜 해구신 검포, 또한 가짜 기력 보양제 등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비싼 상품인양 비단보에 잘 말아 포장하여 괴짝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을 천석이에게 짊어지게 하였고, 오생원은 앞장서서 단골 고객들의 집들을 방문하여 기세 좋게 그것들을 팔아댔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에 선 오생원은
늘상 왕래하던 사이인 듯 대문을 익숙하게 두드렸지요. 인기척에 하인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고 그렇게 대궐 안으로 들어간 오생원이 집주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집주인은 그야말로 나이가 지긋한 영감이었지요. 아이고 이보게 오생원, 어찌 이리 걸음이 늦었는가? 내 자네를 기다리느라 눈이 빠지기 일보 직전이었자는가? 어르신,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그래, 별고는 없었지요. 기사, 제가 항시 공급해드리는 그 강장제를 드시고 별고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물론이지. 그렇고 말고. 그나저나 자네, 지난해에 꼭 구해준다던 물건, 이번에야말로 가지고 왔는가? 단단히 기억하고 있겠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구해놓겠다. 나와 깊이 약조하지 않았는가? 노쇠한 몸으로 장기침을 해대던 영감이 곁에서 부채질을 하며 심드렁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젊은 첩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뭔가 중요하고도 비밀스러운, 그러면서도 첩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거래라도 하는 듯한 낌새였지요. 첩실은 콧방귀를 뀌고는 몸을 돌려 방에서 나가버렸고 그런 첩실의 엉덩이를 음흉한 눈빛으로 훑던 오생원이 대답했습니다. 어이구, 영감님, 입 아프게 말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내 이놈을 구해놓기 위해 조선팔도 안 나가본 바다와 안 둘러본 섬이 없습지요. 신기하다는 소문이 팔도로 퍼져나가 있는 통에 이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지 뭡니까? 정국서 아저씨가 마른 귀한 물건이지요. 오, 그래. 참으로 고생이 많았네. 어디 좀 보여주시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것을 구해 돌아오는 길에는 해적까지 만나버린 통에 참말로 죽을 뻔하였지요. 이리도 어렵사리 구한 물건이니 가격은 제대로 잘 쳐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천서가 여기 영감님께 우리 물건을 보여드리거라. 오생원의 하명에 천석이 짊어지고 온 짐짝을 열어 비단 보따리를 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고급스러운 향나무 상자 안으로 소중하게 감싸둔 기력보양제가 영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저 오랑캐국의 우두머리조차도 감히 마음대로 취하지 못했다는 귀하디 귀한 보력제입니다. 임금 앞으로 들어가는 진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것이지요. 아시겠으나 그야말로 부르는 것이 값인 물건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어르신. 오호라. 그래. 내 값은 달라는 대로 쳐줄 터이니 일단 자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모조리 내게 넘기게. 아이고, 어르신, 그것은 아니 될 말씀입니다요. 저기 한양의 강참판 어르신 댁에도 가져가기로 이미 깊은 약조가 되어 있습지요. 이걸 여기서 영감님께 싸그리 넘겨버리면 저는 뒷감당이 아니 됩니다. 신들린 듯한 말솜씨로 그럴듯한 거짓부렁을 지어내는 오생원의 입담에 영감은 애가 달아 발을 동동 구르며 애걸복걸하는 모양새가 되었지요. 어허, 이 사람아. 곱절로 쳐주겠네. 내게 넘기게나. 아까 보지 않았던가. 이 나이에 저런 젊은 첩을 끼고 사려니 내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 않았겠는가 말이야. 돈이라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사정 좀 봐주시게나. 이러시면 참으로 곤란한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감님이시니 내 이번만 특별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절대 다른 곳에 소문내시면 아니 되시는 부부님은 또 명심해 주십시오, 어르신. 영감님께 전량을 넘겼다는 풍문이 퍼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저는 이제 다시는 영감님과는 거래를 못할 터이니 말입지요. 그렇게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오생원이 영감에게 싸구려 가짜 언약을 덤터기 먹여 옴팡지게도 비싼 값에 밀어넣었고 천석이가 짊어지고 있던 괴짝의 거의 대부분을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영감의 집을 나선 지 조금 지났을 때 자꾸만 뒤를 돌아 방금 전에 기와집을 힐끔거리던 천석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하생원 어른, 제가 무엇을 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말해보거라. 다름이 아니고 방금 파신 기억 보양제 말입니다. 그것은 그저 제가 뜯어온 자풀을 말려 집에서 대충 뭉쳐낸 한약 아니지요. 그런 것을 어찌 저리도
비싼 값으로 팔 수가 있으십니까? 천석이의 말을 들은 오생원이 너무나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멈춰섰습니다. 그는 꾸짖듯 천석에게 소리쳤지요. 못이 어쩌고 어째? 아니 이런 세상천지 덜 떨어진 놈 같으니라고는 제 아비를 닮아 융통성이라는 것이 아예 씨가 말라버린 놈이로구만. 이 멍청한 놈아. 본디 장사라는 것이 다 그런 것임을 정녕 모른단 말이더냐? 자네 집미에 진짜 백인 명약을 구해온들 그것이라고 어디 무조건 다 제값을 하는 줄 안다면 큰 오산이니라. 그저 좋은 것이라고 믿고 먹으면 그것이 곧 보양제요 보력제인 것을. 저 영감은 골골대는 몸으로 저토록 젊은 첩실비위를 맞추느라 밤마다 진땀을 빼며 시달리고 있으니 이번 거래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느냐. 오생원이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니 천석이는 실망스럽다는 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허나 생원 어르신, 그것은 남을 속이는 행위지 않습니까? 아니 이놈이 그래도 썩 입을 다물지 못할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무슨 큰일을 배우겠다고. 내 놈은 참으로 부자가 되긴 다 글렀다 이놈. 화가 나 잔뜩 성을 내며 팔자걸음으로 앞서 걷는 오생원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천석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부자라. 부자 말씀입니까? 천석은 오묘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앞서가는 오생원을 바라보다 그의 뒤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서도 두 사람은 줄곧 붙어 다니며 장사를 이어나갔지요. 두 사람은 정해진 기한 동안 조선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사에 매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장사 미천으로 잔뜩 마련해둔 갖가지 가짜 보양제들을 몽땅 팔아치워 집으로 돌아올 시기가 되었을 때쯤에는 두둑하게 한몫 생긴 상태였지요. 준비한 물건을 모두 팔아치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치한 나루터에서 오생원의 장기침이 유독 심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장사를 나서던 때부터 나오던 마른 기침이었는데 지금은 눈에 띄게 심해진 모양새였습니다. 이거야 원 제 얘기. 해가 갈수록 몸이 약해지는구먼. 자 서두르자. 이 배를 놓치면 하루를 꼬박 기다려서 배를 잡아야 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야. 예, 생원 어른. 우직하게 자신을 보필하는 천석이의 부축을 받으며 그렇게 그들은 첫 장거리 장사길을 성공리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다녀보니 오생원의 생각보다도 천석이는 더욱 쓸모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허초 씨에 대한 자격지심과 억하심정으로 천석이를 낮잡아보고 멀리하였으나 시종일관 성실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꾸준한 모습에 서서히 그에 대한 마음도 열리고 있었답니다. 오생원은 그 이후로도 천석이를 데리고 곧잘 장사를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을 방방곡곡 조선 팔도를 누비며 장사를 하며 천석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생원의 장사 수완을 알뜰살뜰 흡수한 천석은 이제는 오생원이 시키지 않아도 능숙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일취월장 수완이 늘어 천석이는 당최 못 파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목표한 금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올릴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돈만을 바라보며 건강을 돌보는 것에 게을렀던 오생원은 계속되는 험난한 장사의 여정길에 노출되어 나날이 건강이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꼬박 3년을 채우고 나니 그의 몸 상태는 매우 악화되었기에 장사 말미쯤에는 차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기침으로 시작하던 곧불기가 이제는 뿌리 깊은 기침으로 변질되어 각혈의 빈도마저 잦아지더니 마침내 자리에 드러눕고 만 것이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앙상해진 몸으로 자리에 몸져 누워있는 오생원에게 한 짐 가득 장사거리를 실어나가 몽땅 팔아치워 엽전을 두둑히 챙겨온 천석이가 다가서며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생원 어른, 좀 어떠십니까? 어서 쾌차하셔야 또 장사길에 나설 텐데요. 그동안 불평불만 한마디 뱉는 법 없이 자신의 밑에서 3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시중을 들어온 천석이를 어느새 신뢰하게 된 오생원은 자신을 찾아온 임종의 순간을 깨닫고는 입을 열었지요. 천서가, 그간 내 밑에서 온갖 툭툭한 일을 견디며 참으로 잘 버텨내었구나. 내가 가진 장사 수법을 너에게 모두 전수하였단다. 이제 나 없이 너 스스로도 충분히 부자가 되어 무너진 너희 집안과 가세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천석이 네가 나의 상단과 전방들을 맡아 관리하며 그렇게 명맥을 유지해다오. 그리고 우리 집안과 내 후처 역시도 내 잘 부탁하마. 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진심을 힘겹게 전한 오생원이 눈물 가득한 얼굴로 천석이를 올려다보며 글썽거렸습니다. 후계자로 삼을 아들 하나 없었던 오생원은 자신을 보필하며 긴 시간을 함께해준 천석이에게 의부사들과도 엇비슷한 감정까지 느끼며 어느새 천석이를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끓어오르는 기침을 힘겹게 거두며 오생원이 말을 마치자 어찌된 영문인지 그것을 잠자코 듣고 있던 천석의 표정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흉흉한 눈으로 오생원을 내려다보던 천석이 무겁게 운을 떼었어요. 부자 말씀이십니까? 생원 어른, 저는 그런 식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길은 음험한 노인네에게 가짜 환약이나 밀어넣으며 거짓된 강장제를 권하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지요. 허나 말씀하신 대로 생원 어르신의 후처분만큼은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어르신의 말씀이 없으셔도 이미 오래전부터 제 선에서 잘 보살펴드리고 있었으니까 말이지요. 천석이의 의미심장한 말에 오생원이 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싶어 어리둥절하던 그때 마침 방문을 두드리며 오생원의 후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생원에게 먹일 약사발이 담긴 소반이 들려 있었지요. 처음에는 사이좋게 부부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전처와 마찬가지로 후처인 그녀에게도 도무지 산기가 찾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에 크게 실망한 오생원은 그녀를 구박하며 나날이 모질게 대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허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후처는 그 천성이 곱고 어지럽기에 오생원의 몹쓸 구박을 묵묵히 감내하며 지금까지 그를 제 아비로 따르고 있었지요. 두 여인 모두에게 후사를 기대할 수 없었음에 오생원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좀 어떠셔요? 이 약을 좀 들고 어서 쾌차하셔야지요. 여기 약을 우욱.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오생원에게 약사발을 내려놓으며 앉던 젊은 후처가 탕약의 후텁지근한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양새가 여느 헛구역질과는 달랐음을 한눈에 알아차릴 수가 있었답니다. 자리에 누워있던 오생원이 그것을 알아차리고는 두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뭐시여? 아니 이게 무슨, 언제부터요? 몇 달이나 되었는가? 그의 추궁에 화들짝 놀란 젊은 부인은 그저 고개만 떨굴 뿐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천석이가 오생원의 말을 가로채며 입을 떼었습니다. 어르신의 씨가 아니니 안심, 아니 관심은 끄셔도 좋습니다. 아마도 이제 석 달 차 되었을 겁니다. 지피는 밤으로 셈을 해보면 아마 그쯤일 테지요. 3년간 장삿길에 나서며 자신의 젊은 처와 합방한 적이 일절 없었던 오생원이 천석이의 말에 돌아가는 상황을 퍼뜩 알아차렸지요. 어쩐지 밤만 되면 후처가 묘하게 자신이 잠들기만을 기다리는 눈치를 보인다 싶었는데 이런 속사정을 숨기고 있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털썩같이 믿고 있었던 임종을 앞두고서야 자신을 돌아보며 인정해주려 하였던 천석이가 자신의 후처와 야음을 틈타 몰래 정분을 낸 것도 모자라? 그래, 그 씨앗까지 잉태하게 되었다니요. 참으로 기가 차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뭐시라?
이놈이 내 놈이 감히 내쳐와.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힌 분노에 핏발 가득 선 눈으로 무섭게 천석이를 올려보던 오생원이 깊은 기침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천석이의 멱살을 쥐려 했지만 병든 몸이 그의 뜻대로 움직여줄 리가 없었어요. 그런 오생원의 몸부림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천석이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생원 어른께서 일찍이 저희 아버지를 하대하며 괄시해온 것을 저는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소시적 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생원 어른께서 본인의 집안을 일으키고도 정작 저희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할 땐 냉랭히 외면하셨던 것 또한 잘 알고 있지요. 생원 어른, 일전에 저를 향해 부자가 되긴 글러먹은 놈이라 칭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허나 저는 생원 어른과는 조금 다른 길로 걸었을 뿐 부자가 된다는 최종 목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는 방식은 바로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적법한 후배가 끊긴 이 집안을 취하여 제 것으로 만들 작정입니다. 여기 있는 어르신의 후처와 새살림을 차려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가정을 꾸려서 말이지요. 언제부터 담아왔는지도 모를 천석이의 진심이 담긴 잔잔한 분노에 오생원은 할 말을 잃은 채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황망한 눈빛을 내려다보며 천석이 마지막 말을 뱉었습니다. 생원 어른, 본디 장사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게 그리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바로 장사의 기본이라고 말이지요. 가르침대로 행하고자 하였던 것이니 너무 노여워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 이놈! 부엉이가 구슬프게 우는 삼경의 시각,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 못한 오생원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그렇게 원통하게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임종의 순간을 맞이한 오생원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회환과 절망감, 그리고 참회인지 원통인지 헤아릴 수 없는 눈물 한 줄기가 맺혀 있었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던 오생원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준 천석이는 생전 오생원의 부자론에 대한 조언대로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취하여 투철한 장사꾼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잉태한 그의 젊은 처와 부부의 가약을 맺고 오생원이 한평생 긁어모은 재산을 손쉽게 차지하여 기울어가던 허초 씨의 가세를 단숨에 일으켰을 뿐 아니라 그간 핍박받으며 모진 구박 속에 살던 후처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그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후처 역시도 자신에게 어질게 대해주는 천석이를 새로운 지아비로 모시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꾸려나갔다 전해지고 있사옵니다.